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제 금융 프로그램 실컷 개발해서 수익률 잘 나면 이거 소스 다 털어간다. 어느 뭐 금융사가 되든 뭐 어느 기업이 되든 다 털어간다. 이렇게 무료로 프로그램 구축할 수 있게 다 제공하는 게 의도가 있는 거다. 그래서 개인 보안이 중요한 시대니까 금융 프로그램 할 거면은 잘 알아보고 하시라. 이런 글입니다. 이게 프로그램 동산 그 교육 홍보 영상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재밌는 콘텐츠 되겠는데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코딩을 접해보지 않으신 분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오늘 좀 이걸 좀 파보죠. 우선은 이거를 디테일하게 얘기하기 전에 역사부터 잠깐 볼게요. 우리가 금융 프로그램을 하려면은 금융사, 그냥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API라는 게 필요해요. API가 뭐냐? 이게 탄생하기까지의 잠깐의 과정을 보면은 우선은 이제 금융권은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최대한 많이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했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지 뭐 증권사 입장에서 그걸로 또 돈 버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어떻게 우리가 주식을 접하고 거래를 하게 됐냐. 뭐 제가 이 옛날 때는 뭐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이 뉴스에 나와 있는 건데 2016년 뉴스에 37 대시증권 주식시세 전간판 역사 속으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제공을 안 하니까 이런 기사가 온 것 같은데 1979년 9월 대신증권 명동 본사에 설치됐던 국내 1호 주식 시세판이라고 해요. 야, 이거 대단해요.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건데 이거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제공을 했다. 그리고 이제 TV가 보급이 되죠. TV가 보급이 되면은 일단 이것 또한 증권 정보를 더 빠르게 알려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TV를 통해서 이 집안에서 실시간으로 증권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 시세를 알고 이거 좀 거래해야 되겠는데 하면 증권사 가서 거래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증권사가 어떻게 API까지 갔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때는 엄청 어렸는데 이거 TV에서 이런 식으로 뭔가 시세를 해주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때부터 주식하신 분은 지금 저의 형님 누님들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제공을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넷 붐이 불죠. 이때 정말 많은 기업들이 생겨났고 거기서 대박난 기업도 있고 대박을 못 낸 기업도 있죠.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이제 HTS 화면을 제공하기 시작했죠. 이거는 최신 화면이에요. 이거는 제가 자료 만드느라고 이거 어제 오늘 캡처한 화면이고. 자, 그래서 가정용 인터넷 환경이 보편화되면서 증권사들은 1997년 4월 1일 HTS를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어느 증권사를 토대로 HTS가 막 선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라는 게 나온 거죠. 홈 트레이딩 시스템. 그리고 이제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 계속 발전해가지고 MTS 시스템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웹사이트에서 이런 이제 설치 안 하고 웹사이트에서 바로 보는 그웹 트레이딩 시스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이 용어가 그 의미가 맞죠. 그래서 이렇게 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나오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증권사는 투자자들이 많이 거래해주고 수수료를 많이 내주는 걸 원할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영리 집단이다 보니까. 그래서 API를 통해서 우리가 HTS에서 보여주던 그런 시스템들을 투자자 당신이 개발할 줄 알면은 직접 받아다가 데이터들을 컴퓨터에다가 코딩해서 세팅을 해서 돌리세요라고 제공을 해준 게 API예요. API라는 서비스를 2011년부터 진행을 하기 시작한다고 해요. 근데 이 그림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안 좋게 보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냐? 거래소랑 포스코업 이런 데죠. 이런 데는 뭐 증권 시세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또 관리도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증권사들도 여기로부터 수수료를 내고 증권사들도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근데 증권사가 또 그거를 투자자들이 코딩할 수 있게 API라는 걸로 따로 또 데이터를 제공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세 제공하는 거는 업무 위반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API를 가져다가 쓰려는 투자자들도 이용료 내라. 라는 식으로 이제 막 뜨기 시작했나 봐요. 참고로 이거 역사 그 흐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이거 좀 투자자 입장에서 말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 그럼 수수료를 증권사에도 내고 너희들한테도 내라는 말이냐?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반발이 심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저런 내용이 일단락이 되고 API 사업화가 활성화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증권사들이 너도 나도 API를 엄청나게 활성화를 시키고 있고 제가 이제 거의 5년 전이죠. 5년 전에 API를 가지고 어떻게 증권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는지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죠. 그때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제가 처음 올렸던 영상, API 개발하는 영상 조회수를 보니까 10만이 넘었더라고요. 그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에 10만 원이 아니라 10만이 넘었어요. 10만 조회수. 제가 책도 썼잖아요. 책이 지금 몇 권 팔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8,000권 넘게 팔렸거든요. 넘게 팔렸으니까 일단은 API를 다 다운은 받았겠죠. 이분들이요. 다 다운은 받았을 거고, 뭐 10만 조회수에서 실제 배우는 사람이 뭐 10분의 1로 쳐서 1만이라고 하면은, 책도 있고 뭐 책이네, 근데 유튜브랑 같으니까 1만으로 잡아서 하면은, 이 중에 만약에 끝까지 잘 수강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1000명이겠죠. 보통 10%가 완강을 하거든요. 1000명이에요. 1000명은 API를 가지고 일단 자동화 매매를 돌린다는 건데, 갈수록 경쟁률이 치열해지죠. 저도 API 돌리고 우리 프로그램 동사한 구독자님들도 다 API 돌리니까 다 경쟁자인 거예요. 어찌 보면요. 이 중에 누군가는 투자 기법이 비슷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그 비슷한 투자 기법으로 막 싸우는 거겠죠. 누가 더 빨리, 한 타임 더 빨리 거래하냐, 이런 걸로요. 아무튼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API로 일반인들도 이제 코딩해서 뭔가 거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 맨 처음에 봤던 이런 댓글이 달리는 것 같아요. 이런 댓글. 이거 실컷 개발해서 수익 나면 다 털어간다. 코드를. 투자 잘 나는 기법 다 털어간다. 근데 결론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시대가 진짜 많이 변했습니다. 또 AI 발전하니까 더 쉽게 코딩하잖아요, 요즘에는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좋은 거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니까. 우선은 잠깐 설명드리면은, 저게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는 건데, 어차피 개발하시는 분, 그리고 배우시는 분들 이미 다 알 거예요. 우선은 여기가 증권사라고 하면은 증권사예요. 그리고 일단 API를 제공을 했어요. 증권사가요. 제공을 하면은 뭐 모바일이 됐든 뭐가 됐든 웹이 됐든 컴퓨터가 됐든 우리가 받는 거는 증권사가 보내주는 데이터뿐이죠. 그리고 우리는 받아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뽑아내고, 필요하면 주문 넣고, 증권사로부터. 그럼 증권사는 우리 주문 넣은 걸 봐서 막 0.001호인가요? 수수료 떼가고. 0.01호였나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수수료 떼고 이걸로 돈 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서가 있으면 여기에 코딩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 코딩 자체를 증권사에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코딩 중에 어느 한 부분에서 증권사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그냥 처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투자 기법이 들어간 이 소스 코드는 절대 외부인이 알 수가 없죠. 이거죠. 우리는 다 알죠. 그래서 저 댓글 보고 이거 이런 얘기 좀 해줘야겠다 싶어서 가져온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냐. 데이터 받는 것 보면은, 이거는 LS증권에서 가져온 거고요. 요즘 LS증권 영상 많이 올리죠. 그리고 LS증권과 좀 함께하는 그런 컨텐츠도 있기 때문에 많이 올리는데, 제가 4년 전부터 LS를 썼죠. 계속요. 그렇게 오랫동안 쓰고 컨텐츠 계속 만드니까 함께하는 뭐 좋은 컨텐츠도 만들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LS니까 일단 API 관리부터 해서 지원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도 금방금방 하고요. 그래서 많이 쓰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거기서 제공되는 데이터들을 쭉 긁어온 건데, 몇 개만 볼까요? 우선은 글씨가 너무 작죠. 제가 확대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확대해서 캡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보면은 코스피 당연히 있고, 코스피 코스닥 시간의 단위 체결가도 보내주고 호가 잔량도 보내주죠. 그리고 시간 내 호가 잔량도 당연히 보내주는데, 호가 잔량 있잖아요. 이왕 데이터 나온 김에 몇 개만 설명드릴게요. 어차피 저희 프로그램 동사 보시는 분들은 저보다 투자 훨씬 잘할 거예요. 저는 그냥 프로그램 하면서 프로그램 필요한 것만 몇 개 보는 수준이지 막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분석하거나 기본 분석하거나 기술 분석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우선은 그래서 이런 데이터 가지고 IT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한번 재미삼아 몇 개 봐볼게요. 호가 잔량. 우리가 호가 잔량이 있으면은 매수, 매도가 이렇게 막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가 거래를 안 할 건데 가짜 호가 물량들 있죠. 100개 들어왔다가 100개 누가 주문 넣었네? 근데 갑자기 100개 사라지고. 근데 여기에 뭔가 숫자가 많으면은, 들어온 물량이 많으면은 이쪽으로 뭔가 가중치가 들어간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주가가 흐를 것 같고, 막 느낌상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왔는데 100개 들어왔는데 100개가 빠졌어요. 근데 이게 체결이 됐으면은 실제 틱에 뜨겠죠. 그리고 체결 호가에도 뜰 거예요. 100개 체결됐다고요. 근데 들어왔다 없어졌는데 틱이 안 생겨요. 그럼 체결이 안 된 거겠죠. 가짜 물량이니까 누가 주문 취소한 거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그거를 0.1초 단위로 우리는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API를 쓰시는 분들이 많은 거고요.
물론 중장기 할 때도 저런 게 좀 유용하죠. 매매 타이밍도 잡아야 되니까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것도 보면은 뭐 지수 데이터도 당연히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선호가 뭐 이런 것들은 괜찮고 체결 데이터가 말한 그 틱 데이터 받는 거고요.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게 맞죠. 그리고 주문 체결 정정 취소 거부 이런 게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뭐 HTS에서 그냥 주문 넣으면 상관없는데 주문을 넣을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신규 주문을 넣으면요. 신규 주문 넣으면 이 신규 주문이 이제 증권사로 가서 증권사에서 접수가 됐다고 우리한테 알려줄 거예요. 알려줄 거고 이게 또 우리가 이 주문을 매수할 금액이 있냐 이런 것도 다 확인해야겠죠. 확인이 되면은 이제 이거를 거래소로부터 이제 이제 이거 물량을 살래라고 보낼 거예요. 물량 주문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것 또한 우리 쪽에 확인됐다고 보내줘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체결이 되면은 물량 체결됐다고 보내줍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도 우리가 다 받아볼 수가 있죠. 근데 HTS에서 그냥 거래 넣을 때는 우리가 이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도 받아볼 수 있고 또 이것도 있네요. 상한가, 하한가, 근접. 상한가면은 그날 주가 최대치로 올라갔을 때 이거 근접하면 보내주는 데이터인가 봐요. 참고로 증권사마다 내가 어느 증권사 API로 프로그램 구축하냐에 따라 주는 데이터가 다 달라요.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 다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내가 필요한 데이터가 있는지. 이런 하한가, 근접 진입 이런 데이터를 주는 데는 저는 증권사는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일단 여기는 주네요. 여기 주고 주식 VI 발동해제. 물량 너무 많이 몰리거나 그러면은 거래 갑자기 못 하잖아요. 그런 걸 VI 발동이라 하나요? 그 용어가 있었는데 근데 그게 해제되면은 그것도 어떤 주식 종목이 해제됐는지 알려주나 봐요. 그런 거랑 저도 지금 안 써본 데이터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보이는 거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뭐 해외 주식, 해외 선물 이런 것도 다 코딩이 가능하죠. 그리고 장 운영 구분도 많이 쓰죠. 지금 주식 장이 시작했냐, 주식 시작하기 30분 전이냐 이런 데이터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시간 뉴스 제목 패킷 이거는 지금 제가 이걸 주는 곳은 LS밖에 못 본 것 같은데 다른 데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뉴스 제목 보내줍니다. 이게 아마 증권사가 좀 계약 맺은 신문사라 해야 되나? 아마 그런 언론사가 있나 봐요. 거기서 뉴스 제목 보내주고 이거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보내주고 그래서 보통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AI 기반 많이 코딩 하시는 분들이 뉴스 제목이랑 이 제목 가지고 본문 내용도 얻을 수 있거든요. 물론 제한이 좀 있어요. 이런 거 얻어서 AI 돌려서 이거 좀 내용이 좋네? 내용 좋은데? 이러면은 그 관련된 종목들을 매매한다거나 빠르게 매매한다거나 남들보다 더 빠르게 진입하는 거니까요. 이런 것도 많이 쓰시고요. 그래서 뭐 이런 데이터 보내주고 엄청 많이 보내주죠. 업종별 투자자 매매별 현황 이런 것도 보내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 재밌는 거 많아요. 예수급 현물 계좌, 예수급 잔고 내역 조회 이런 것도 보내주고 그리고 주문 넣는 건 당연히 있고 당일 매매일지 이런 것도 보내주고 이거는 개인 계좌에 관한 것들 보내주고 주식 피보, 디마크 조회도 하네요. 이거 그거죠? 이거 매매 그 기준치 정하는 그 이론이죠, 이거. 그래서 이 지점에 도달하면은 그거는 이제 매매 시점으로 보는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잘 안 써봐가지고 자 아무튼 이런 거랑 뭐 이것도 있고 시간대별 체결조회도 있네요. 시간대별 그 시간대별 얼마나 체결됐는지 보여주는 거고 이게 아마 내 계좌에 대한 체결조회인가? 그건 잘 모르겠네요. 분별 주가조회도 있고 분별도 있네요. 분 단위로 하시는 분도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뭐 해외 주식도 뭐 여러 가지 보내주고 이게 진짜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지금 증권사들 몇 개 없는데 일단 LS 증권은 해외 주식 또 API로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외 주식 관련된 교육 자료를 좀 만들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거고 이거 외에도 제가 캡처를 다 못한 거예요. 이거 외에도 수십 개의 데이터와 그리고 주식 말고 나는 뭐 코인부터 해서 다른 상품들도 하겠다 하면은 100개가 넘는 각종 데이터를 제공을 받을 수가 있고 그걸 조합해서 막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거에서 또 한 단계 더 나가 볼게요. 내가 저 많은 데이터 받으면은 저걸 내 프로그램에서 잘 가공시키면은 다양한 로직을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상품들이 이렇게 있어요. 상품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건 제가 그 오프라인 세미나 이런 거 할 때 좀 재밌게 설명하려고 보여드리는 건데 우선은 내가 어떤 걸 만들기 위해서 증권사나 코인 거래소에 API 가져와서 설계할지 아직 모른다고 가정을 하면은 만약에 주식부터 할 거다. 주식 API 가져와서 설계를 해요. 근데 어차피 컴퓨터가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은 이제 유지 관리 해주면서 왜냐면은 증권사들도 데이터 업데이트 하고 내가 쓰는 프로그램도 업데이트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유지 관리 해주면서 이렇게 계속 가공을 해요. 컴퓨터를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좀 여유가 되네? 그러면은 여기서 쓰던 로직을 어느 정도 수정을 해서 수정업도 돌리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그 로직 가지고 또 코인도 돌리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통은 하나만 돌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 개만. 근데 실제로 이제 요즘에는 일반인들도 그냥 코딩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잘 배워서 돌리면은 시간적 여유가 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만 돌리는 케이스는 좀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우선은 저한테 배우신 분들만 해도 어느 정도 실력이 다져지면은 하나만 돌리지 않고, 만약 주식만 한다 쳐더라도 알고리즘을 하나만 돌리지 않죠. 다른 알고리즘 또 돌리고 또 돌리고 여러 개 돌리죠. 그래서 어떤 거는 뭐 시장 좋을 때만 장기 거래하는 거고, 또 어떨 때는 역방향 매매 또 하는 거고. 근데 요즘 국내장 좋아야 될 텐데 참 걱정입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뭐 단타 하는 거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어떤 식으로 조합해서 할지는 각각 다르죠. 다 다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죠. 제가 화살표 아무거나 막 끄는 거예요. 실제로도 주식 하다가 주식장이 좀 빠지네 이러면은 자동으로 매매 금액을 코인 쪽으로 좀 올려가지고 코인으로 거래하게끔 만드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국선업 가다가 그것도 코인 선물도 같이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그래서 섞어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주식 하다가 또 해외 주식 같이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한다. 제가 저렇게 얘기를 해도 마치 프로그램 하면은 모든 게 잘 벌어질 것 같은 식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현실은 이거죠. 제가 유튜브에서도 정말 많이 얘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 자체를 잘 할 줄 알아야지 프로그램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으로 막 투자를 할 때마다 돈을 잃어요. 벌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이 프로그램 해도 똑같은 확률이 굉장히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래 손으로 하던 방식을 프로그램으로 넣어서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했을 때 못 벌었는데 프로그램 한다고 잘 번다는 보장이 거의 없거든요. 실제로 그런 케이스를 저는 아직까지 못 봤고요. 그리고 뭐 그런 거 조심하시고요. 막 이 프로그램 쓰니까 어느 정도 수익이 잘 나더라, 막 이런 컨텐츠들도 보이잖아요. 그렇게 잘 나는 거면은 굳이 같이 할 이유가 없죠. 본인만 하면 되죠.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상호 보완적인 자산에 해지하는 식으로 계좌에 있는 금액 자체를 막 그렇게 하지 않는데, 시스템적으로 투자 금액의 비율을 나눠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이랑 국선이랑 보통 이렇게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주식이랑 코인 섞어서 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해지 거래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구현을 안 해봐서 그런데 가끔씩 친목 모임 같은 거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어떤 분은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있을 겁니다. 왜냐면 프로그램으로 본인이 직접 설계하면은 웬만하면 하고 싶은 거 어느 정도 다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다. 근데 많은지는 제가 직접 눈으로 보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손으로도 어느 정도 좀 잘라고 해야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케이스는 봤어요. 이게 손으로 할 때 막 벌지도 않고 잃지도 않아요.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계속 똔똔이에요. 똔똔입니다. 이런 분이 프로그램 접했을 때는 잘 버는 확률은 좀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손절 타이밍이나 이런 거 잘 못 잡아서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프로그램 코딩은 이 코딩대로 배워야 되고, 투자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 많잖아요. 퀀트부터 해서 또 회사 재무제표 파악해가지고 또 지금 호재가 어떻게 되냐 파악해서 거래하는 거, 그런 것들도 계속 공부해서 주식 이론 공부해서 결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저 처음에 봤던 댓글, 증권사 API 제공하는 거 가지고 코딩을 한다 하더라도 내 로직을 가져가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이제 알았고, 이제 프로그램을 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지도 한번 봤어요. 이런 얘기가 재밌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아주 짧은 거 하나 가져왔어요. 이것도 세미나에서 보여줬던 건데, HTS에서 주고받는 데이터 있잖아요. 우리가 홈 트레이딩 시스템 할 때 주고받는 데이터를 우리는 API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에서 똑같이 송수신을 하는 겁니다. 수신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사에게 코드를 보내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도면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개발자가 우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축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증권사가 있고 거래소가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요. 먼저 프로그램을 코딩을 제가 쫙 했어요. 막 3, 4개월 걸려서 열심히 코딩해서 공부도 하고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로그인을 할 때 우리가 증권사로부터 로그인 한다고 정보를 보내주면은 증권사는 그게 뭐 암호화시킨 결과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로그인 됐다라고 알려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주식이나 내 계좌에 대한 정보 데이터를 요청을 하면은 증권사에서 확인해서 응답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마 매매 타이밍 이런 걸 잡아가지고 주문을 넣을 때 매수 요청을 하면은 그러면은 증권사에서 주문 데이터로 확인을 합니다. 주문 데이터 확인하고 매수 가능한지 제 계좌나 이런 걸 확인하겠죠. 매도도 마찬가지고요. 매도도 똑같은 방식으로 확인을 해주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증권사는 거래소로 주문 요청을 하고 그리고 주문 보냈다고 응답을 줘요. 그러면은 거래소에서 주문 데이터 확인을 하고 증권사가 받으면은 증권사가 우리한테 응답을 주고 주문 완료를 받으면은 고객 보유 종목 업데이트 해주고 주문 완료 응답을 보내줍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프로그램 통해서 받는 거예요. 이런 형태요. 그래서 모든 과정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키움 조건 검색식으로 종목 뽑은 거 멤버십 가입해서 배우면 가능할까요? 프로그램 동사 멤버십이죠. 키움 조건 검색식은 유튜브에도 있어요. 제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거 보셔도 될 것 같고 우선은 이거죠. 제가 저 글을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프로그램을 배울 때 이 API 이용해서 조건 검색식 이거를 긁어오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설정했던 조건 검색식 긁어오고 이걸 가지고 매매를 하고 싶다는 거죠. 이거를 멤버십에 키움 강의가 있긴 한데요. 이거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유튜브에 80강짜리로도 올려놨을 거예요. 키움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들으셔도 됩니다. 멤버십에 있는 거는 저희 팀원이 80강짜리 너무 잡다한 거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핵심만 뽑아놓은 건데 여기에 조건 검색식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들으셔도 되고요. 근데 유튜브에 있는 거 먼저 들어보세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키움을 위주로 쓰시면은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제한이 있어요. 조건 검색식 다 되진 않고 아마 한두 개밖에 안 될 거예요. HTS에서는 조건 검색식 엄청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A 조건 검색식 여러 개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그 중에 몇 개만 가져올 수 있어요. 프로그램으로요. 전부 다 API로는 못 불러오고요. 그래서 이거 참고해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증권사에 우리 로직을 보내주는 건 아니다. 댓글에 있는 것도 제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괜찮은 컨텐츠 있으면 뽑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 있잖아요. 저희요. 네이버 카페에서도 네이버 카페 뭐 자유 게시판이나 이런데 스트리밍에서 한번 달아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글 올리시면은 제가 가능한 거면은 라이브 때 준비해서 얘기를 드릴게요.